자, 이제 총론의 마지막 부분, 이제 부동산의 특성인데, 자, 또 시험에 출제가 되는 세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토지 특성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든지 또 이 평가의 부동산 가격의 특징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매년 또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토지 특성을 알면 두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토지의 우리가 특성은 크게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나누죠. 그래서 이 토지의 이 자연적 특성이라는 것은 토지가 우리 오늘 우리가 시간에 배울 때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죠. 토지는 인간의 노동의 힘이 작용함이 없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그 자체, 자연물 그 자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바로 자연적 특성입니다. 인간이 개입을 하지 않죠. 그래서 자연적 특성에 보시면은 우선은 이 부동성이라는 용어가 있고 또 부증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속성, 그리고 개별성, 그다음에 인접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우리가 뭐 암기하실 때 뭐 부부 영개인이라고 많이 암기하시는데 문제는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각 특성에서 파생되는 특징을 연결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파생되는 특징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시험은요, 우선 4개 용어가 중요해요. 이 4개 용어를 가지고 문제를 우선 2년 전에도 출제했고, 우선 부증성이 또 작년 시험, 재작년 2년 연속 정답 지문. 그리고 또 그 전에 2년 연속 영속성이 정답 지문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4가지 특성을 잘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되는데, 자, 부동성이죠. 자, 움직이지 않는 특성이다. 토지의 지리적 위치 그 자체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시킬 수 없다. 이동시킬 수 없다. 비이동성이죠. 자, 동산은 움직이는 물건, TV, 세탁기는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된다. 우선은 부동성은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는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법률적 측면에서의 공시 방법으로서 등기를 하고, 동산은 점유죠. 점유. 공시 방법을 달리하는 근거가 되죠. 자, 시험 문제는 또 이 지문을 또 제일 많이 출제를 하죠. 국지화란 용어, 국지적, 지역 시장 많이 나오는데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국지화시킨다. 어떻게 돼요?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범위 안으로 국한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지역이 있잖아요. 그럼 이 지역이 주어지면은, 자, A라는 지역이 있으면 이 지역 안으로 국한시킨다 얘기예요. 예? 자, 그 내용이 바로 국지화, 지역 내로 국한시킨다. 자, 우선 국지화가 또 중요하고, 그러면은 이 부동산 가격 형성에 이 지역이 영향을 줘요. 그러면 왜 영향을 주느냐?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무슨 분석을 해야겠죠? 또 지역 분석을 해야 돼. 부동산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 분석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자, 지역 분석의 필요성이 나타나고요. 자, 또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1교시 배울 때 각종 부동산 거래세 자료를 수집해서 책상 위에서 이런 분석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정보활동도 있고, 분석된 자료를 또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또 어디 가야 돼? 현장에 또 임해서 행하는 임장활동.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정보활동과 또 임장활동으로 만든다는 것. 임장활동은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꼭 기억해 두시고,
또 시험 문제 최근에 많이 출제되는 게 뭐죠? 외부 효과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죠. 자, 외부 효과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자,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적인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정의 외부 효과, 또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 뭐죠?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규모 생태공원이 조성되면은 그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격은 쾌적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하죠. 이건 정의 외부 효과예요. 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면서 주변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하는 것은 뭐죠?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해요. 자, 그러한 외부 효과는 사례가 아까처럼 사례가 주어져서 출제를 하기도 하고, 또 외부 효과는 뭐와 관련이 있죠? 부동성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자, 이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외부 효과죠. 자, 나중에 정책 이론 배우면요,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는데, 하여튼 외부 효과가 있고, 또 무슨 시장이죠? 추상적 시장. 여러분, 토지를 거래하면 토지의 권리나 뭐가 거래되죠? 이익. 권리나 이익이 거래되는 관념적이고 우리가 공간적 의미인 뭐를 형성한다? 추상적 시장을 형성한다. 여러분, 토지를 거래하면 토지를 들고 이동할 수 없으니까 토지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시장을 무슨 시장? 추상적 시장. 주식시장도 추상적 시장. 외환이 거래되는 외환시장도 추상적 시장입니다. 추상적 시장을 형성을 하고, 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규제의 대상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토지관계법규도 복잡하고, 또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유통기구로서 중개업을 제도화하는 근거가 되고, 또 2년 전에 출제했었죠. 뭐를 출제했냐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되죠. 지방세인 뭐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뭐 특징들이 많죠. 뭐 우리가 요거 외에도 여러분, 위치가 유리한가 불리한가, 우리는 토지 가격을 뭐 한다? 위치 가격.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요. 토지 가격을 또 위치 가격화하게 돼요. 여러분, 전쟁이나 혁명, 폭동 등의 사회적 혼란이 심하면요, 부동산을 소유해서 도망 못 가잖아요. 이동할 수 없으니까. 부동산 소유욕보다 뭐가 많아요? 달러나 금 이런 걸 가지고 도망가야 되니까 이 동산 소유욕이 강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과 동산 활동이 반대, 상반된 활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회적 혼란이 뭐 할 경우? 심할 경우에는. 자, 하여튼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용어죠. 뭐가 제일 많이 나오겠어요? 국지화, 임장활동, 외부효과. 이것은 시험에 제일 자주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이 부동성에서. 자, 지금 2년 연속 출제 정답 묻은 게 뭐죠? 부증성. 자, 부증성인데, 자, 일반 상품은 토지에, 일반 상품은 생산비를 투입을 하면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토지에는 생산비를 투입을 해도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어요. 자, 토지에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절대량 면적은 결코 증가시킬 수 없다. 비생산, 생산이 안 돼요. 면적에 뭐가 나온다? 유한성이 나타나죠. 면적이 유한하다. 자, 우선은 이 비생산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 생산비를 투입을 하면 생산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못하니까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토지의 생산 공급은 안 된다. 그러니까 생산 공급은 안 되니까 토지 공급은 생산 공급이 아닌
보유 공급, 용도 변경의 공급이 되게 해요. 여러분 보유 공급은 보유하다가 팔려고 내놓는 거고 용도를 전환해서 변경해서 공급을 하는 게 택지 조성에서. 그래서 여러분 생산 공급이 아니라는 걸 주의 좀 해두시고 또 면적이 뭐다? 유한하기 때문에 자 토지 올해도 출제했는데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무한해요. 여기 출제했잖아요. 토지 소유 욕구가 강하다. 뭐? 부증성이야.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토지 자원은 뭐다? 유한할 것을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희소성이야. 이 희소성. 이러한 희소성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뭐가 돼? 가중될 수밖에 없다. 왜? 인구가 계속 증가하니까.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20도 8회 시험과 23회 시험에 나온 용어죠. 최유효용. 자, 유한하기 때문에 한정된 토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최유효용에 뭐가 되죠? 근거가 되고 또 유한하기 때문에 토지의 대다수의 사람을 위한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토지 또 공개념에 또 뭐가 된다? 근거가 되죠. 유한하기 때문에. 자, 또 시험에 우리가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을 보면은 이 물리적 공급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주어진 지표의 총량이 물리적 공급이에요. 자, 물리적 공급이라는 건 이런 의미겠죠. 자, 물리적 공급은 자, 우리 다음 주에 배울 텐데 토지 가격이 Y축이고 토지 공급량은 X축입니다. 다음 주에 또 배웁니다. 토지 공급이 고정되어 있어요. 물리적 공급은 고정되어서 변화가 없다. 공급을 S로 표현하는데 자, 토지의 공급 곡선이 이게 다음 주 또 배우는 용어입니다.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가질 때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 곡선의 형태가 수직선이야. 수직선은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토지에 뭐라고 하냐면은 물리적 공급이라고 해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 자, 물리적 공급은 토지의 특성 중 뭐에서 나타난다? 부증성에서 나타난다. 물리적 공급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고 적음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요. 왜? 공급이 고정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서 토지에 대한 균형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는다. 균형 가격 형성이 곤란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서 인위적으로 균형 가격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예? 우선 균형 가격 형성이 곤란하다는 거. 자,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량은 고정됐기 때문에 증가를 시켜줄 수 없다. 자,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량은 증가시켜줄 수 없다. 왜? 고정돼서 변화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주어진 지표의 총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 공급 중에서 여러분 바다 밑에 있는 토지, 산 이용 못하죠? 그럼 이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이렇게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토지는 요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경제적 또는 뭐라고 한다? 용도적 공급이라고 해.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에서 나타나요. 자, 용도의 다양성, 토지 용도가 다양을 하기 때문에 용도에 뭐를 가져오죠? 전환.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임야를 택지로 조성해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임야를 택지로 조성해서 농지나 택지 양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또 뭐를 통해서 간척, 개발을 통해서 또 농지나 택지 양을 증가시킬 수 있고 또 공유, 수면을 매립을 해서 농지나 택지 양을 또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이용할 수 없었던 토지를 이래 택지 조성, 간척 개발, 공유, 수면 매립을 통해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토지를 이렇게 늘려줄 수는 있어요. 늘려줄 수는 있지만 뭐는 변화가 없죠? 물리적인 토지 양은 변화가 없다는 거.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 경제적, 용도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있죠.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2년 전 28회도 정답이고요. 시험에 정답 많이 묻거든요. 자, 11회 시험, 23회 시험, 28회 시험 전부 정답으로 물어요. 정답 지문으로 물리적 공급, 경제적 공급은요. 정답 지문으로 많이 묻는 용어입니다. 자, 도시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도시 토지는 뭐죠? 택지, 건축 가능한 토지인 택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이 도시 토지인 택지가 뭐다? 부족한 문제를 야기해요. 왜 부족할까요? 그럼 도시 외가가 있는 교외에 있는 뭐 이마를 택지로 조성해서 공급은 무한대로 안 되잖아요. 공급 능력에 뭐를 가지고 있다? 한계. 택지 공급 능력이 뭐가 된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토지가 부족해지는 문제를 야기하거든요. 야기하면은 공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가 경쟁해요? 도시 토지인 택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누가? 수요자들이 경쟁을 벌이겠지. 경쟁을 벌이면 토지 가격은 수요자의 경쟁으로서 부르는 게 값이죠. 가격이 오르지 뭐. 집가가 상승을 해요. 그럼 도시에서의 토지 가격, 집가가 비싸면 당연히 건물은 고층화된다. 여러분 이번 시험에 정답으로 물었죠. 박스 안에 보기가 3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거 나왔어요. 집약화가 떴어. 그럼 집약화가 나오면 볼 거 없죠. 답은 뭐다? 부증성. 원래 29회 1번 문제입니다. 부증성이 바로 답이에요. 보기 안에 여기 떴어요. 집약화. 예? 토지 이용해서의 집약화를 촉진한다. 여러분 집약화는 건물이 고층화되는 거거든요. 또 조방화가 아니죠. 시험에 벌써 4번 출제한 지문입니다. 집약화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토지 특성 중 뭐다? 부증성과 관련인데 하여튼 건물이 고층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에서 하여튼 집값이 비싸면 건물이 고층화된다. 자, 이것을 우선 출제를 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부증성에서 작년, 재작년, 2년 영속 출제했고요. 자, 28, 9에 나오고요. 26, 7에는 영속성에서 정답 물었어요. 2번. 자, 그 영속성은 뭐죠? 시간이 경과하거나 토지를 사용하여도 토지는 소모되지 않거나 마멸되지 않는 특성. 뭐죠? 비소모성이에요. 자, 비소모성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소모가 되지 않는 거예요.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가 되지 않는 재화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또 3번 출제된 용어가 있죠. 뭐가 나오냐면 그 영속성을 보시면은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의 사고방식은 토지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그 지문을 3번 출제했어요. 요거 부동산과 관련 없습니다. 뭐가 관련이 있다? 영속성. 왜? 비소모적 재화. 또 시험 문제 또 우리가 24회 시험에도 나오고 우리가 6회로 나온 게 요거죠.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의 감가상각이론은 적용할 수 없다. 자, 여러분 건물은 어떻게 돼요? 사용함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돼서 가치도 하락하죠. 감가가 발생해요. 그런데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의 감가상각이론은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 뭐는 가능하다?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이 쇠퇴하면 토지의 가치는 하락할 수 있죠.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의 가치는 하락할 수 있죠. 그래서 토지는 경제적 측면에서 감가는 뭐다? 가능하다. 무슨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감가는 가능하다는 점. 물리적 측면에서 감가는 안 되는데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이 쇠퇴하면 그 지역이 쇠퇴하니까 토지 가격도 하락을 한다.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고 또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가치에 소모가 없어요. 사용함에 따라 소모가 되지 않죠. 그래서 뭐가 우수하다?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겠다.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토지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선호도가 높아요. 그리고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이 또 나타나는 게 바로 영속성입니다. 자, 시험에 여기서 지문이 좀 많이 나오죠. 그런데 또 영속성에서는 또 어떤 게 있어요? 영속성에서는요,
소유 이익이 있어요. 여러분,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익. 뭐죠? 이건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이고, 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본인이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거든요. 이 두 개가 분리가 가능해요.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본인이 토지를 이용 안 해요. 이용 안 해서 빌려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토록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토록 하려면 빌려줘야 되니까 무슨 시장이 나타난다? 토지에 대한 임대차 시장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임대차 시장이 뭐한다? 발달한다. 발달.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영속성입니다. 자, 또 토지에 장기 투자하면은 여러분이 투자이론에서 또 배우는데 지가, 토지 가격 상승. 자, 지가 상승에 따른 이득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이것은 여러분 시험에는요, 지가 상승에 따른 이득으로 출제 안 하거든요. 출제는 뭘로 한다? 자본 이득으로 출제. 자본 이득, 자본 이익. 또 보유 기간 동안에 토지를 빌려줘서 받는 걸 뭐라고 하죠? 지대 수입을 또 뭘로 우리는 소득 이득 또는 소득 이익으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뭐다? 토지에 장기 투자하면 보유 기간 동안에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토지에 장기 투자하면. 자, 그리고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어떻게 돼요? 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소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돼? 소모가 되지 않으니까 영속적으로 발생하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 시에 또 뭐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수익이 영속적으로 발생하니까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한 것이 바로 영속성입니다. 영속성. 자, 시험에 그런 내용들이 25회 시험, 26, 7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자, 개별성의 내용이 나오죠. 자, 개별성은 토지는 위치는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지만 토지마다 지세, 집안의 상태 등이 다 달라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동일한 토지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동질성이 없어요. 비동질성. 그리고 또 뭐죠? 비대체성. 물리적으로 토지의 대체는 불가능하다. 이질성이라고 하는데 비대체성으로 인해서 토지 시장에서의 토지 상품 간에 있어서 시험 문제는 또 이 질문을 많이 냅니다. 완전한 대체 관계를 뭐한다? 제약한다. 대체가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시키는 요인이다. 이 지문을 자주 또 출제를 해요. 자, 또 토지 상품이 어떻게 돼요? 토지 상품은 또 표준화가 어려워요. 일반 상품은 표준화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데 토지는 다 다르다 보니까 비표준화로 인해서 뭐가 낮다? 대체의 가능성이 낮았다. 자, 비표준화로 인해서 토지 상품은 대체의 가능성도 낮고 또 개별성도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 시험 문제 또 용어 한 가지 물건이라고 해요. 일물, 한 가지 물건에 일가면 한 가지 가격,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에 성립을 배제시킨다. 일물일가의 법칙, 성립이 되지 않는다. 개별성의 특성이죠. 자, 여러분 2월 말에 우리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표준지가 개별성의 특성으로 선정이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50만 필지만 선정하는데 표준지 선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를 추계하는 데 있어서 객관화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전문가가 필요해요. 감정 평가사에서 토지 가치를 우리는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필연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개별화시켜요.
개별화시키기 때문에 부동산학 원리 도출 그리고 공통적 이론 전개가 어렵습니다. 개별화시키 다 다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토지 간 비교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토지 간 비교도 어렵지만요. 또 토지 가격이나 수익 등을 뭐 한다? 개별화시켜요. 다 다르다는 얘기죠. 자, 개별화시키고 뭐 구체적 1제곱미터당 얼마냐 구체적으로 전개시키는데 개별화가 되기 때문에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나 조건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해야 돼. 이걸 뭐라고 하죠? 개별 분석. 여러분 부동산은 지역 분석이고 개별화로 인해서 우리는 개별 분석, 토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근거를 제시해 줘요. 토지가 다 다르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부동산을 독점화시킨다. 이 개개의 부동산을 또 뭘로 간다? 독점화. 자, 21회 시험은요, 이것을 뭘로? 비독점으로 출제했었죠. 비독점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성의 특성으로 독점화시키는 것은 21회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지문들에서 여러분들이 시장 이론과 연결시켜서 자주 출제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시장 가서 또 배웁니다. 그때 되면은 약간 여기다가 덧붙여서 어떤 내용들이 더 첨가해서 나오는가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48페이지 보시면 인접성, 연결성이 나오죠. 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죠. 그 옆에 토지와 계속 인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동성에 포함시켜서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가지만 잘 공부하면 되겠죠.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이 네 가지를 잘 공부해두고 또 인문적 특성에서 출제를 많이 하는 게 용도의 다양성이 또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에 누가 결합하면 인간이 결합해요. 토지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토지에 인위적으로 부여해준 특성을 인문적 특성이라고 하는데, 이 인문적 특성은 앞에서 설명한 자연적 특성이 가지는 제약을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줘요. 인간이 개입을 함으로써 완화시켜주는 특성인데, 여기에서 시험 문제는 뭐를 많이 출제하죠? 요거죠. 용도의 다양성. 여러분 선풍기 용도는 뭐가 돼요? 선풍기 용도 시원하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용도의 한계성을 가져요. 그렇지만은 토지는 용도가 다양해요. 주어진 토지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학교용, 종교용 다양한 용도로 제공해 줄 수 있는 특성이야. 그러면 그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해야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최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이걸 전문용어로 최유효율. 이 지문을 제일 많이 출제. 예? 그럼 용도의 다양성에서 출제는 요겁니다. 요게 어떻게 돼요? 제일 많이 출제하는 거. 출제위원들은요, 항상 키워드를 출제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부지, 땅은 고정됐잖아. 그럼 그 주어진 부지에 어떤 용도가 적합한가? 이걸 뭐죠? 주어진 부지에 어떤 용도가 적합한가를 결정해 주는 걸 적지론이라 해. 주어진 토지에 어떠한 용도가 그 토지에 가장 적합한가 결정해 주는 적지론의 근거가 되고, 자, 주거용, 상업용 가격이 다르죠. 자, 용도마다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가격, 다원설의 논리적 근거도 제시해주고,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용도를 전환시켜 줄 수도 있어요. 또는 공업용에서 주거용으로 용도가 전환되기도 해요. 또 주상복합 건물처럼 2개 이상의 용도가 병존할 수도 있어요. 또 2개 이상의 용도가 또 경합할 수도 있어요. 어떤 용도를 이용할 거냐. 그래서 용도의 전환, 병존, 경합을 가능하게 하고, 또 아까 앞에서 배우셨던 토지용에서 후보지에서의 용도의 전환, 이행지에서의 용도의 이행, 전환과 이행을 가능케 한다. 뭐가? 용도의 다양성이. 자,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줘요. 자,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주고, 또 최유효용을 또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특성이 바로 뭐죠? 병합, 분할의 가능성 또는 합병, 분할의 가능성이죠. 자, 토지 이용 주체의 이용 목적, 어떤 목적이냐? 토지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용도에 따라서 토지를 자유로이 합병할 수 있죠. 주어진 필지를 인접 필지로 합병할 수도 있고 주어진 필지를 분할할 수 있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합병 분할하면 토지 가치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합병 분할을 하면 정상적인 토지 가격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토지 가격이 아니라 합병 분할을 전제로 한 가격, 가치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으니까 합병을 분할을 전제로 한 가격이 전문용어로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한정 가격이라고 해. 합병 분할을 전제로 해서 나타나는 가격, 이 한정 가격이 존재를 해요. 자, 토지는 지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만은 토지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요인, 경제적 환경 요인, 행정적 환경 요인이 변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을 뭐죠? 우리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이 사회적 환경 요인 변하는 그 대표적 공장이 이전한다. 어떤 지역에 대학교나 대학병원이 들어선다. 예? 또는 대규모 생태공원이 조성된다. 이런 건 사회적 환경 요인이 변하는 것. 자, 그리고 경제적 있죠. 여러분 고용이라든지 임금 등의 상태. 또 요즘 3차, 4차 뭐 얘기 많이 나오죠. 산업 구조의 변화, 기술 혁신의 변화. 또는 우리는 관련해서 교통체계, 요즘 뭐 GTX 많이 나오대요. 전철 노선이 연장되거나 신설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접근성이 좋아서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이러한 교통체계의 신설이나 확장, 뭐 이런 것은 다 경제적 위치 가변성. 행정적 위치 가변성, 요즘 뉴스 많이 나오는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면은 개발로 인한 가격이 뭐한다? 상승하죠. 이런 행정적 위치 가변성. 또 세금과 관련된 제도 있죠. 제도. 그걸 세제라고 하잖아요. 세금과 관련된 제도를 세제. 이 세제 등의 상태가 변화를 하면은 행정적 위치 가변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우선 나오는데, 여러분이 요즘 우리 뉴스에 보면요, 모든 건 다 규제인데, 이 규제는 뭐를 기반으로 해? 다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돼 이동되지 않다 보니까 이 규제가 부동산에 고정되지 않으니까 요즘 뭐 편의점 거리 제한도 많이 나오대. 거리 제한 몇 미터인데 그것도 고정돼서 이동하지 못하니까 거리 제한이 나오는 거예요. 이동할 수 있으면 별 문제 아닌데 뭐 그런 것도 이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뭐 규제라는 게 그래서 모든 게 이 규제가 많아요. 이동하지 못하는 토지의 중요한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공장 건설하는 것도 규제가 많죠. 예? 어느 지역은 건설하지 마라. 어느 지역은 건설하니까 또 규제 있어. 뭐 환경 규제, 뭐 대기 오염에 관련된 뭐 규제, 수질 오염 규제, 뭐 이런 거 다 해야 돼. 폐수가 나오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지역에 또 고용 뭐 이런 것도 보고, 하여튼 규제가 너무 많아요. 다 뭐에 관련돼서 부동산과 관련되다 보니까 이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프린트 문제에 거기 보시면요, 우리가 3번에 보시면은 부동성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이거 부동성이 아니라 뭐죠? 영속성이에요. 영속성. 그리고 22번에 부증성은 토지의 조방적 이용을 촉진한다. 조방이 아니라 집약적 이용을 촉진한다. 얘기죠. 21번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없다의 동그라미. 없다 하니까 틀렸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은 물리적 공급은 증가가 안 되지만 용도적 공급은 뭐야? 증가가 가능해요. 이 지문 개별 용도적 관점에서는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증가가 가능하다. 이런 지문이 3번 출제를 했습니다. 항상 주의를 좀 해두셔야 될 지문들입니다. 뭐 나머지는 별 어려운 지문은 없고요. 자, 외부 효과는 뭐와 관련이 있다? 부동성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부동성.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은요, 우리 부동산학의 기초 이론 총론입니다. 이 세 문제 출제 30회 시험에 예상되는데, 자, 여러분이 공부할 때, 나는 진짜 이제 시간도 없다 하면 뭐 어쩔 수 없어. 별표 3개만 하시면 되죠. 시간 영 없으면. 그래서 그걸 첫 번 듣고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3번 정도 교재를 보고 이제 예습은 못해도 이제 복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필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표시만 잘 하시면 돼요. 교재 다 있으니까 색깔로 다 표시해 드린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교재 표시만 잘, 별표 표시, 그 색깔로 표시만 잘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경제 이론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부동산학과는 경제 이론이 보통 우리 5문제 출제하는데 작년에는 6문제 출제했습니다. 하여튼 5문제 출제된다고 보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이 5문제, 6문제 출제되는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